자, 봅시다. 자, 지구 기후변화 요인인데 기후변화 요인에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지구 외적 요인하고 지구 내적 요인인데 지구 외적 요인에 첫 번째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세차 운동이 있고요. 두 번째 뭐 있어? 자전축 기울기 변화가 있습니다. 자전축 기울기 변화, 경사각의 변화.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어? 공정궤도 이심률의 변화가 있어요. 공정궤도 이심률의 변화. 네 번째 뭐가 있어? 태양 활동의 변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자전축의 세차 운동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자전하죠. 원궤도로 자전합니까? 타원궤도로 자전합니까? 그거 아니고 타원입니다. 원인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도. 재영아, 중세 사람들은 원인 줄 알았어요. 너 아직 중세에 살고 있는 거야. 원인, 인간은, 이거 뭐 인간이란다. 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 뭐야? 원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죠? 어디에서는 뭐야? 좌우대칭이야. 항상 대칭이 되거든. 그래서 원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리투가 한번 배워요. 아하, 원이 아니구나. 뭐라고 배워? 케플러라는 사람이 밝혀내요. 사실 케플러가 밝힌 게 아니고, 밝히긴 케플러가 밝혔어요. 케플러 자료를 누가 만들었냐면 케플러 스승인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티코 브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일식을 관측했대. 15살 때. 일식을 본 거야. 뿅 간 거야. 일식을 보고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야? 뿅 간 거야. 그래서 뭐야? 꽂힌 거야. 꽂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야? 밤하늘에 있는 별을 관측했어요. 전체를. 그나마 다행인 게 돈이 많았어요. 귀족이어가지고. 귀족이가 돈도 많고 그다음에 왕의 왕자를 또 구해주거든. 연못에 빠졌는데 한 번씩 구해줘가지고 왕이 또 총애를 받아요. 야, 너 뭐 필요해? 그러니까 별 좀 보고 싶은데요. 잘 볼 수 있는데 어디 없을까요? 네, 내가 지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도 지어주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말년에 케플러라는 사람을 이 조수를 채용해요. 채용해가지고 똑똑했거든요. 케플러가. 티코 브라이가 자기가 20년 동안 관측한 자료를 주면서 케플러한테 죽으면서 야, 네가 지금 이거 가지고 네가 이거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야 발표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케플러라는 사람은 자기가 관측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도 천동설을 믿었어요. 이 사람도 그 처음에는 케플러란다. 티코 브라이가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브라이가 이 사람이 천동설 믿었는데 자기 자료를 주면서 야 네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가지고 천동설에 증명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죽었는데 나중에 밝히죠. 지동설이라는 걸. 밝혀지게 됩니다. 그죠? 자, 타원 궤도를 돕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타원이라고 함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개의 이렇게 있으며 초점이 두 개가 있어요. 타원은 이 초점에서 모든 타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합이 뭐한 거야? 같은 걸 뭐라 불러? 타원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F1, 여기를 F2라고 놓으면 여기를 P라고 놓고 여기를 Q라고 놓으면 F1에서 P까지의 거리하고 F2에서 P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은 F1에서 Q까지의 거리를 더하고 F2에서 Q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이 같은 거야. 이게 타원의 성질이야. 알겠습니까? 실제 타원 궤도를 이렇게 돌아요. 행성들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운데를 이렇게 반 자릅니다. 알겠습니까?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이때 긴 반지름이 요 반지름 있어. 긴 반지름. 요 반지름이 뭐냐? 짧은 반지름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게 미쳤나 진짜로. 알겠습니까? 네.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것들을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혹은 얘를 긴 반지름, 얘를 짧은 반지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한자를 많이 써가지고 얘를 장반경, 얘를 단반경 이렇게 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특히 짧은 반지름은 거의 쓰이는 데가 없어요. 긴 반지름 쓰이지만. 자, 이렇게 하거든요. 태양은 어디에 있어? 요 중에서 두 초점 중에 하나의 초점 중에 이렇게 태양이 존재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여기 왔을 때 지구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자,
태양으로부터 초점에서 가까이 있는 지점이죠. 여기를 뭐라 불러? 근일점이라고 불러요. 태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지점이야. 태양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를 뭐라 불러? 멀 원자 써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일점.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옮기면. 그죠?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는 게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구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다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책은 어떻게 그려졌니? 우리 책은 반대로, 우리 책에는 반대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태양을 그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내가 요것처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맞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얘를 쭉 태양이 있는 곳까지 나눠가지고 여기서 가운데를 쭉 가면 여기 하나의 초점에 뭘 본 거야? 태양을 본 거야. 있다고 가정하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여기를 A점이라 놓고 여기를 B점이라 놓고 여기를 B 지점이라 놓고 여기를 C 지점이라 놓고 여기를 D 지점으로 놓으면 여기 A 지점이 있을 때 뭐야? 춘입니다. 봄입니다. 여기가 뭐? 춘, 하, 하지. 여기가 추분. 여기가 뭐? 동지가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이해됩니까? 그죠? 태양빛이 오거든요. 어떻게 옵니까? 나란하게 옵니다. 나란하게. 태양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옵니다. 나란하게 이렇게 오는데 어디를 수직으로 비춰? 여기가 지면이 수직이잖아. 이렇게 여기 요 지면에 수직으로 비추네. 그죠? 그러면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지구가 공전 궤도면의 요 수직에 대해서 얼마 기울어져 있냐면 요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요게 얼마라고?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5도. 그래서 태양빛이, 그래서 지구의 적도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적도축이야. 그래서 햇빛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 태양빛이 이렇게 온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오는 수직으로 왔을 때 여기 요 각도가 몇 도가 나오면 23.5도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태양빛이 이렇게 23.5도로 비치는데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 하지 때 요 지역이 어디냐면 위도 23.5도야. 햇빛이 비치는 각도가 뭐야? 수직일 때가 제일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 요 조금 위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요 때가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뭐야? 북반구 기준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태양빛이 옵니다. 태양빛이 반대편으로 태양빛이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디를? 이렇게 온 놈이 여기를 수직으로 비추네. 그죠?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비추거든. 요걸 중심 각도로 이렇게 짜면 남이 23.5도로 비춰요. 그럼 여기서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각이 점점 줄어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지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햇빛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들어오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완만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 우리나라 겨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 그럼 자전축도 만다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자전축이 만다고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축은. 이 자전축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얘는 이런 방향으로 돌아요.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야. 지구 자전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돌아요. 공전도 이쪽으로 돌아요. 공전과 자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만다고 축이 돌아요. 이렇게. 몇 년을 주기로? 26,000년을 주기로. 알겠습니까? 그죠? 26,000년이 지나면 지금 이만큼 기울어져 있어. 봐봐. 26,000년이 지나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만다고. 원래대로 와, 나. 오겠지? 그럼 26,000년의 절반이 어디야? 13,000년이겠네. 13,000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 거니까. 13,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 이렇게 됐었겠네. 지금하고 반대겠네. 그 반대 모습이 어느 거야? 지금하고 반대의 모습이
요거야. 후라고 해도 되고 전이라고 해도 돼요. 어차피 기울기는 똑같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죠? 그럼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까? 13,000년 지나면 이렇게 돌거든요. 지구 자전 방향에 무슨 방향이야? 공전 방향에 반대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되셨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여름입니다. 그죠? 아, 물론 여기하고 여기는 적도를 수직으로 비춰요. 적도 지역을 여기 수직으로 비춥니다. 여기가 여름이죠. 여기 뭐가 됩니까? 춘. 여기가 뭐? 하. 여기가 추. 여기 뭐가 됩니까? 동이 되는 겁니다. 13,000년의 절반이면 언제야? 6,500년이지. 6,5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어떻게 돌아?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죠? 6,500년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쪽을 이렇게 비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겨울이 지나야 돼요. 여기가 여름이 되고. 알겠습니까? 6,500년이 지나면 지금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기울기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4분의 1 돈다고. 4분의 1 돌아가지고 이쪽 자전축의 기울기가 태양을 바라보는 쪽이 이쪽이라고. 여기가 뭐가 된다고? 여름이 된다고. 여기가 뭐가 되고? 겨울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고? 가을이 되고. 여기가 여름이 되고 여기 뭐가 돼? 겨울이 된다고. 이렇게 돼.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6,500년이 지나면 여기가 여름. 6,500년이 다시 지나서 13,000년이 지나면 여기가 여름. 다시 6,500년이 지나면 여기가 여름. 다시 지나면 여기 이렇게 된다고. 자전축 기울기가 바뀌어가지고. 이해돼요? 어쨌든 자 6,500년 단위는 잘 안 나오니까 13,000년이 지났어. 13,000년이 지나면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해요. 반대 방향으로. 그죠? 현재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는 이 방향이야. 현재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은 이렇게 방향입니다. 이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여기가 겨울입니다. 여기가 여름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 겨울입니다. 그죠? 자, 요거를 반 딱 나눠 볼게요. 왜 안 지워져? 자, 딱 나눠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보니까 태양으로부터 뭐 있네? 가까이 있네. 여기를 무슨 점이라 본다고? 얘들아, 여기를 뭐라 본다고? 이쪽을 근일점이라고 부른다고. 제일 가까이 있는 지점이야.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네. 여기를 뭐라 본다고? 원일점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아요. 높아서 뭐가 돼? 겨울이 돼요.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호주정, 뉴질랜드 호주 뭐야? 여름이야. 반대로 원일점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은 쪽은 북반구거든요. 그래서 북반구는 여름이야. 남반구가 뭐가 됩니까? 남반구가 겨울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생각해 볼게. 같은 여름을 비교해 봅시다. 여름을. 그죠? 남반구는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고 북반구는 멀리 있을 때 여름이야. 그러면 여름의 날씨는? 여름 기온은? 여름철 기온을 비교해 볼게. 북반구가 기온이 높을까요? 남반구가 높을까요? 어디가 높아? 남반구가 높겠지.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니까. 멀리 있을 때 여름이고. 겨울을 비교해 봅시다. 겨울 기온을 비교해 볼게. 기온을 해보면 북반구는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고 남반구는 멀리 있을 때 겨울이야. 그죠? 기온을 비교해 봐봐. 북반구 겨울하고 남반구 겨울을 비교해 보면 어디가 기온이 높아? 북반구가 높겠지. 그죠? 그래서 남반구는 여름에 기온이 뒤딱 높은데 겨울에 기온은 뒤딱 맞아요.
덜 높은데 덜 추워요. 연교차가 누가 커 현재? 남반구가 커요. 그죠?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쪽은 여름이 무지하게 덥고요. 겨울은 무지하게 추운 거야. 아, 연교차가 커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만다고 13,000년이 지났어. 자전축 기울기가 반대가 돼가지고. 13,000년이 지나고 나면 북반구가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고 멀리 있을 때 뭐가 됩니까? 겨울이 되지. 남반구는 멀리 있을 때 여름이고 가까이 있을 때 뭐가 됩니까? 겨울이 되지. 그죠? 덜 더워요. 덜 춥고. 많이 더워요. 많이 춥고. 그래서 연교차가 누가 더 크죠? 북반구가 커져요. 13,000년이 지나고 나면. 알겠습니까? 현재의 연교차는 남반구가 커요. 근일점에 있을 때 여름이고 원일점에 있을 때 겨울이기 때문에. 근데 13,000년이 지나면 북반구의 여름에 북반구가 만다고 연교차가 더 커지게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죠? 자,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게 있는데 남중고도는 뭐냐면 칠판 봐요. 자,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땅이 있으면 그죠? 자, 하늘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하늘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보통 이쪽을 북쪽으로 봐요. 이쪽을 남쪽으로 보거든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야. 하나 물어봅시다. 해는 항상 같은 데서 뜬다. 장소가 바뀐다. 해가 뜨는 방향은 항상 동쪽이다. 아니다. 동쪽에서 약간 달라진다. 달라져요. 해는. 춘분과 추분 때는 정확하게 동쪽에서 떠요. 정확하게 동쪽에서 떠가지고 정확하게 어디서 서쪽으로 이렇게 져요. 동쪽 비스무리한 데서 뜨는 게 아니고 춘추분 때는 정확하게 동쪽에서 떠요. 근데 여름철이 되면 동쪽에서 아니고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렇게 나란하게 가요. 이렇게 져요. 약간 북동쪽에서 떠가지고 질 때도 어디로 져? 북서쪽으로 져요. 북서쪽으로. 겨울에는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져요. 남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져요. 소리.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져요. 한번 생각해봐. 자, 1번, 2번, 3번. 어디가 제일 길어? 길이가? 1번. 그래. 그래서 여름철이 낮이 긴 거야. 낮이. 겨울철엔 낮이 짧은 거라고. 여기가 여름이죠. 여기가 봄, 가을이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겨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밤은요, 선생님. 그럼 왜 그런 거로? 밤을 이야기하자면 반대로 밤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얘 오고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밤의 길이가 누가 제일 길어? 3번이 제일 길잖아. 그래서 겨울 밤이 긴 거야. 여름 밤은 짧고.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남중고도라는 건 뭐냐면 잘 봐. 태양이 정남쪽에 왔어. 여기야. 태양이 정남쪽에 왔어. 여기야. 태양이 정남쪽에 왔어요. 남쪽에 왔을 때 내 지면과 이루는 각을 뭐라 불러? 남중고도라고 불러요. 요각. 태양이 정남쪽에 왔을 때 지면과 이루는 각도. 태양이 정남쪽에 왔을 때 지면과 이루는 각도. 그죠? 겨울철의 요각, 여름철의 봄, 가을의 요각, 여름철의 요각. 이게 남중고도입니다. 어디가 제일 높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 각도가? 여름. 그래, 여름이 제일 높다고. 여름철에 남중고도가 제일 높다고. 이렇게 각도가. 그래서 여름철에는 햇빛이 가보면 하늘 한낮에 햇빛의 그림자가 뭐 한다고? 짧아요. 겨울에는 한낮에 햇빛 보면 햇빛의 그림자가 뭐 한다고? 길다고. 너희 집에 베란다에 햇빛 들어오는 거 봐봐. 여기 뭐야? 샷이 있는 데야. 여기 거실이야. 여기 거실이거든. 여름에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겨울 되면 어떻게 했다고? 베란다가 이만큼 들어온다고 햇빛이.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남중고도란 건 정남쪽에 왔을 때 태양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를 뭐라 본다고? 남중고도라 불러. 각도야, 각도. 그래서 뭐 한다고? 예, 높을 때 여름이 됩니다. 그죠? 그 각도가 높을 때가, 클 때가 여름, 각도가 낮을 때, 작을 때가 뭐 한다고?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그럼 뭐야? 여름, 겨울이 반대라고. 우리는 지금 여름에서 뭐하고 가겠어? 우리는 지금 겨울에서 뭘로 가고 있어? 봄으로 가고 있지? 호주 가면 지금 어디서 어디 가고 있어?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다고. 여기 반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현재 북반구. 자, 원일점에서 멀리 있을 때 여름이야. 아, 시원한 여름이겠네. 그죠? 조금 시원한 여름이야, 상대적으로. 근일점에서 만다고? 근일점에 있을 때가 겨울이랍니다.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겠네? 그럼 좀 만다고? 따뜻한 겨울 있지. 따겨겠지. 따겨. 그죠? 예, 겨울이, 여름이 멀고 겨울이 가니까. 현재 남반구 어떻게 된다고? 현재 남반구 보십시오. 원일점에서 겨울이니까 뭐? 원일점에서 있을 때가 겨울이래. 먼 겨야? 추운 겨울이지. 멀리 있으니까. 아, 추운 겨울이겠네. 근일점에 있을 때가 여름이니까 뭐? 더운 여름이 되겠네. 우리는 시원한 여름인데 얘는 더운 여름이야. 여름의 온도가 누가 높아? 남반구가 높아요. 우리는 따뜻한 겨울인데 얘는 뭐야? 추운 겨울이야. 어디가 더 추워? 남반구가 더 추워요. 연교차가 어디가 커? 남반구가 더 커요, 현재는. 알겠습니까? 여름과 겨울철의 날씨 차이가 남반구, 같은 위도에 있으면 남반구가 더 커요. 알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현재 연교차. 현재 연교차는, 이거 쏘리. 연교차는 북반구가 큽니까? 남반구가 큽니까? 어디가 커? 남반구가 크다고. 현재는.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13,000년 후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바뀐다고. 그림 모양이. 자,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고 근일점에서 열이 됩니다. 아, 원일점에서 겨울. 추운 겨울이네. 현재보다. 근일점에서 여름이니까 현재보다 더운 여름이 되겠네. 연교차가 커지 안 커져? 커지겠네. 북반구는. 그죠? 현재 여름의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지고 겨울의 기온은 현재보다 낮아집니다. 따라서 기온의 연교차가 뭐 한다고? 커진다고. 요게 키포인트지. 이해돼요?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 되고 멀리 있을 때 겨울이 되는가?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13,000년이 지나고 나면. 그죠? 13,000년 지나고 나면 원일점에 있을 때 여름이 된다. 시원한 여름이겠네. 근일점에 있을 때 겨울이니까 따뜻한 겨울이 되겠네. 그죠? 네. 현재보다 여름철이 더 멀어집니다. 겨울은 더 가까워지고. 그죠? 그럼 여름이 덜 덥고 겨울이 덜 춥겠지. 그죠?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많다고. 작아진다고. 살기 좋아진다고. 13,000년 뒤가 되면. 그죠? 네. 단군 할아버지가 왜 우리나라를 여기서 털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터 잘못 잡았어요. 그죠? 여름에 춥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잘 잡았죠. 잘못 잡은 게 아니고 잘 잡은 거죠. 현재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더우니까. 그죠? 산악지대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각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현재는 자전축 경사각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공전 궤도면에 수직이 있어. 이 수직에 대해서 몇 도 기울어져 있어? 23.5도 기울어져 있어. 요 각이 23.5도.
이게 뭐라고? 공전궤도면. 공전궤도면. 공전궤도면의 수직. 그럼 요 각은 몇 도야? 66.5도지. 보통 얘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가끔 가다가 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전궤도면의 수직에 대해서 몇 도 기울어진 건지,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진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요 각이 몇 도 기울어져 있다고? 23.5도인데 요 놈의 각이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21.5도 사이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선생님, 얘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예, 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21.5도가 되면 얘는 몇 도가 되냐? 90에서 빼기 21.5도를 빼면 얼마야? 68.5도네. 68.5도가 됩니다. (68.5도에서) 90에서 뭐? 24.5도를 빼면 얼마야? 65.5도네. 그래서 반대야 서로. 봐봐. 공전궤도면의 수직에 대한 각이 작아지면 공전궤도면에 대해서는 각이 뭐해져? 커지지. 그지? 다시 한번. 공전궤도의 요 수직에 대한 요 각이 작아지면 공전궤도에 대한 각은 커져요. 반대로 공전궤도면의 수직에 대한 각이 커지면 공전궤도면에 대해서는 작아진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기억할 거야. 기억하고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로 기억하면 돼. 일단 공전궤도면에 대한 수직에 대해서 이루어진 각이, 요 각이 기울기가 사전축은 23.5인데 이 각이 작으면 이 각이 커지는 겁니다. 얘 각이 커지면 이렇게 뭐하다고? 연교차가 커집니다. 그죠? 뭐라고 돼 있어? 자전축의 기울기가 클수록 기울어지는 정도가 클수록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가 증가하며 연교차가 커지죠. 그러면 공전궤도면에 대해서는 크기가 뭐 할수록 좋아? 요 면에 대해서 어떨수록 연교차가 커져? 요 면에 대해서는 작을수록 커지겠지. 이해돼요? 공전궤도면에 대해서 각은 작을수록 연교차가 커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개념 이해돼요? 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야, 몇 년을 주기로 변한대? 4만 1000년. 4만 1000년을 주기로 변합니다. (4만 1000년을) 주기로 이렇게 변하신답니다. 각이. 그죠? 네. 그래서 누웠다가 누워 있었는데 다시 섰다가 누웠다가 섰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합니다. 각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합니다. 오케이? 그죠? 자, 그 내용이 요겁니다. 봅시다. 자, 기울기가 제일 작으면 23.5, 24.5도. 기울기가 제일 크면 21.5도. 이 기울기가 있는 거하고 선생님 기울기가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데요? 일단 그거부터 알면 좋겠죠. 그죠? 자, 지구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구가 안 기울어졌다고 가정해봐. 지구가 안 기울어지고 자전축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똑바로 서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서 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서 있을 거야. 자전축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햇빛이 어디를 수직으로 비쳐? 적도를 수직으로 비쳐요. 햇빛이 적도를 수직으로 비쳐요. 그럼 적도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더워요. 맞죠? 적도 어디에 있어나 적도가 여름이 된 거야.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적도를 수직으로 비쳐. 여기도 적도를 수직으로 비칠 거야. 안 기울어져 있으면. 그럼 기온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계절의 변화가 안 생긴다고. 지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있다고 얘가 기울어져 있다고. 어떻게? 네. 자전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전궤도면이.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얘가 뭐하다고? 기울어져 있다고. 어떻게? 수직에 대해서.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자전축이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 수직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됩니까? 그죠? 그러면 햇빛이 비치면 태양이 여기 있어.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비추면 자, 요 각이 23.5도야. 그죠? 맞죠? 네. 요거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이렇게 수직입니다. 맞죠? 그럼 요 각이 23.5도니까 당연히 이거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몇 도입니까? 23.5도죠. 그러면 북반구 여름에는 몇 도인 지방을 수직으로 비춰? 23.5도인 지방을 수직으로 비춰. 그죠?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적도야. 여기도 0도야. 그런데 몇 도? 23.5도가 되는 23.5도가 되는 요 지방을 수직으로 이렇게 햇빛이 비친다고. 그럼 지구가 휘어 있잖아. 그래서 아래로 1도 내려갈수록 각도가 많다고 1도씩 줄어요. 아래로 1도 올라갈수록 1도씩 줄어 안 줄어? 줄어요. 맞죠? 그럼 우리나라는 위도 38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38도니까 위에서 1도 올라갈수록 작아진다며. 그럼 요만큼 차이를 구하면 되겠네. 38도에서 빼기 23.5를 빼봐. 빼면 얼마? 8에서 23.5를 빼니까 14.5도 차이 나네. 그죠? 요 각이 14.5도 차이 난대. 그럼 여기서 1도씩 올라갈 때 1도씩 준다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90-14.5도가 되겠네. 몇 도로 비춰? 75.5도로 비치는 거야. 여름철에. 그래서 더운 거야. 여름에는. 맞죠? 근데 23.5도가 아니고 24.5도라고 가정해봐. 이게 각이 커졌어. 이렇게 돼가지고 23.5도인 여기를 수직으로 비추는 거하고 여기보다 각도가 약간 큰 24.5도인 지방을 수직으로 비춘다라고 가정해봐. 여기를. 그럼 어차피 우리나라는 위도 38도는 똑같잖아.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는 지면이 이렇게 돼. 얘는 지면이 여기가 수직이야. 이렇게 수직이 될 거니까 어쨌든 얘가 요거와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야. 요 각이잖아. 맞죠? 그럼 몇 도야? 13.5도지. 뭐 몇 도야? 1도 올라왔으니까. 그럼 봐봐. 현재보다 자전축의 기울기 각도가 커지면 현재보다 지표면을 이루는 각이 작아져 안 작아져? 작아지겠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더 많이 받아 적게 받아? 많이 받아요. 단위 면적다. 그럼 더 더워져. 여러분 더 더워져 추워져? 더워진다고. 여름이 더 더워져. 그럼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자, 겨울 되면 어떻게 돼? 봐봐. 겨울 되면 어디를 수직시킨다고?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전축이 이렇게 있는데 겨울 되면 남이 23.5도인 지방을 수직으로 비춥니다. 여기를 이쪽에 이만큼 있는데 여기를 수직으로 비춰요. 여기가 23.5도야. 여기서 1도 올라갈 때마다 1도씩 작아진다고. 그럼 우리나라는 38도에 있잖아. 그럼 전체 각을 구해보면 되겠네. 38 더하기 23.5도를 더하니까 얼마야? 61.5도네. 그럼 여기를 수직으로 비추니까 1도씩 올라갈 때마다 1도씩 각도가 작아지니까 90을 빼면 되겠네. 몇 도로 들어와? 28.5도로 들어오네. 겨울철에는 요놈의 지면이 햇빛이 이거 나란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지면이 이렇게 생겨 먹었걸랑요. 이게 뭐랬더라고? 28.5도가 된다고. 현재는. 그죠? 근데 만약에 23.5도가 아니고 24.5도를 여기를 수직으로 비춘다라고 가정해 봐봐. 각도가 1도 더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럼 이것도 각도가 1도 더 작아지겠네? 그럼 얼마가 돼? 27.5도가 되겠지.
각이 더 작아 안 작아?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더 작아요. 그럼 더 추워 덜 추워? 더 추워요. 알겠습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연교차가 많다고 커진다고. 그래서 공전 궤도면의 수직에 대해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다고 연교차는 커져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연교차는 작아져요. 알겠습니까? 얘가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항상 많다고 적도만 수직으로 붙여요. 기온 변화가 그러면 계절의 변화가 안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항상 무슨 날씨겠어? 선선한 가을 날씨나 봄 날씨겠지.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선생님 그럼 좋지 않아요? 근데 쌀 수입해야 돼요, 그러면. 그죠? 먹는 거 과일 다 수입해야 돼요.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자전축의 기울기가 말 때, 커질 때 봅시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 때 북반구와 남반구의 중에서 중위도와 고위도의 태양의 남중고도가 지면과 이르는 각도 이 말입니다. 고도가 현재보다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많다고 더 높아져. 1도 더. 24.5도가 되면. 겨울에는 많다고 더 낮아져. 그럼 여름 기온이 많다고 더 올라가. 겨울 기온은 더 내려가. 연교차가 뭐야? 커지겠네. 그죠? 기온의 연교차가 커집니다. 각이 커지면 현재 23.5도인데 현재보다 각이 커지면 연교차가 심해질 거야. 그럼 거꾸로 각이 작아지면 연교차는 작아지겠지. 이해돼요? 네. 그죠? 각이 작아지면 연교차는 작아질 거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죠? 다음. 공전 궤도의 이심률의 변화입니다. 얘는 몇 년을 주기야? 10만 년 주기입니다. 길기도 길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지구는 지금 원궤도로 돌아, 타원궤도로 돌아? 얘들아, 타원궤도로 돈다고. 근데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궤도야. 사실은 현재는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궤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걸랑요. 그래서 당 나눠보면 이 새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타원 초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죠? 예. 현재는 보시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타원 느낌이랄까? 살짝 타원 느낌에서 여기가 타원입니다. 타원 해가지고 태양이 여기 있는 느낌, 초점이 2개 있는데 그래서 여기 무슨 점? 가까이 있는 근일점. 여기 무슨? 멀리 있는 원일점. 이렇게 되는 거야. 원에 가까워요. 알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원에 가까운 거를 이심률이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심률. 선생님 이심률이 어떻게 봐요? 이심률 구할 수 있어요.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인데 이심률이란 건 큰 반지름에서 큰 반지름 마이너스 작은 반지름을 뺀 겁니다. 이게 이심률이거든요. 몰라도 돼요. 이 값은. 몰라도 되는데 너희는 그냥 기억하면 원에 가까우면 그럼 원의 이심률은 얼마야? 0이지. A분의 A 마이너스 B잖아. 원은 이거랑 이건 어때? 어때? 얘들아, 원은 어디서나 반지름이 어때? 다 같잖아. 이 분자값이 얼마 나와? 0이 나와요. 원은 이심률이 0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타원 모양이 많다고 현재는 거의 원에 가까운 모양인데 많다고 이심률이 찌그러져요. 요런 타원 궤도를 그린다고. 이게 찌그러진 모양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렇게 한다고. 몇 년을 주기로? 10만 년을 주기로. 10만 년을 주기로. 자, 그러면 지구가 여기 올 거야. 현재는 지구가 여기 있는데 지구가 여기 올 거야. 이렇게 되면 뭐 한 거라고? 이심률이 어떻게 된 거라고? 커진 거야. 이렇게 되면 이심률이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거야. 알겠습니까? 찌그러진 타원 모양이 더 찌그러지면 찌그러질수록 이심률은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심률이
커지면 여기가 근일점인데 뭐가 돼? 여기가 근일점이 돼요. 근일점은 더 태양에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가까워지죠. 그죠? 이 심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짧아집니다. 현재보다. 그죠? 그럼 반대로 원일점은 더 멀어지죠. 원일점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민서야 알겠니? 지원이는 알겠니? 이지원니 왜 자꾸 그 뒤에 앉아가지고 처박혀가지고 왜 그 뒤에 앉아있어요? 뭘 하나도 모르겠어요. 뭘 보기 새끼야. 지금 너무 피곤해서. 물리 안 해. 모르겠어. 모르겠으면 주중에 한 번 더 와. 괜찮아. That's okay. 오케이. I'm okay. 이제 집 가야 돼. 너무 힘들어. 너 맞을 때쯤 되면 끝나요. 지금. 근데 이거 되셨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지훈아, 네? 엄마 아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 됐을걸요? 아빠 놀려다? 놀려다? 아빠 닮은 거야, 그러면? 네. 엄마는 무슨 죄야? 엄마 집 없어요. 엄마 열심히 하셨죠? 근데 왜 네가 엄마한테 아빠를 아빠를 잘못 만난 게 아니고 너를 잘못 만난 거지, 이 새끼야. 왜 아빠를 잘못 만나? 되셨습니까? 이해돼요? 네, 선생님 아는 후배 동생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후배인데 학교 다닐 때 정말 지질이 공부도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담배 피고 다니고 막 생양아치처럼 하고 다녔는데 후배거든요. 근데 그 집 와이프하고 와이프하고 막 이렇게 보면 놀 때 진짜 미친 듯이 대학 다닐 때도 미친 듯이 놀고 막 했어. 집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야, 너 나중에 너처럼 공부 안 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형님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더니 그 집 아들이 전교 1등을 해요. 어? 뭐야? 뭐야? 돌면이 아니라 다른 거 같아. 왜? 그 집 아들이 어디야 도계중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어? 올백으로 그것도 항상 독보적인 1등이었어요. 야, 너 내가 물어봤거든. 야, 너 아들을 공부를 어떻게 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안 시키는데요. 지가 알아서 하는. 왜?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창원중을 썼는데요. 창원중 떨어지고 명곡고를 갔거든요. 명곡고에서 1등이에요. 어? 희한하죠? 그러지? 희한하죠? 그죠? 예. 나도 돌연변이 같은 거. 야, 내가 물어봤어. 야, 니네 아들 공부 뭐 시키냐? 안 시키는데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데요. 대박이죠. 근데 그런 부모도 있는 반면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와, 넌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이나 구한 거냐, 너는?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을 구했길래 너희 아들 같은 아들을 만났냐? 그런데 그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어디요? 나도 와 야. 나랑 한다.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 쌍둥이, 요즘에는 쌍둥이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쌍둥이들이 학원에 있었거든요. 쌍둥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특이했어요. 이름이 특이한, 남매 쌍둥이였어. 이란성 쌍둥이였거든. 네, 남매 쌍둥이였는데 이름도 특이했는데 걔들도 벌써 나이가 30 넘었겠다. 특이했는데 걔들 둘 다 남자애가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공부 잘해요. 여자애도 이쁘게 생겼어요. 공부 잘하고. 내가 그랬어요. 야, 니네 엄마는 무슨 복이니 도대체? 금상첨화잖아. 안 그래요? 걔가 중3이었거든요. 근데 중2에 일란성 쌍둥이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둘 다 공부를 못했어요. 둘 다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 쌍둥이가 둘이 있었는데 중3에 있는 둘이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뾰족해.
중2에는 뭐 외모는 비슷했는데, 알겠는데, 공부를 진짜 정말 지질이 복잡하면서 어떻게 못했거든요. 걔네 보고 내가 뭐라 했냐면, 아휴, 내가 설상가상이야. 설상가상이야. 그죠? 자, 금상첨화가 되십시오. 설상가상 되지 말고, 어? 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20률이 커진다. 20률이 커진단 말이 머릿속에 딱 봐야지. 20률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찌그러지는 거야? 원처럼 되는 거야? 찌그러지는 거야? 원처럼 되는 거야? 찌그러지는 거야. 타원 모양에 가까워지는 거야. 더 많이 찌그러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게 20률이 작은 거고. 알겠습니까? 더 찌그러지면 20률이 더 커지는 거지. 이렇게 찌그러지면 찌그럴수록 타원이 눌려지면 눌려질수록 만다고 20률이 커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커지면 원일점은 어떻게 된다고? 원일점은 더 멀어져, 가까워져?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말하세요. 멀어지죠. 그죠? 이씨, 내 정보가 많이 틀렸나 봐. 이상한데 자꾸 전화 와. 그 광고였어요. 미리 선거에서. 자, 봐. 내 20률이 작아지면, 20률이 커지면 원일점은 더 멀어져. 근일점은 더 가까워져요. 맞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북반구는 그럼 봐봐. 자, 봐봐. 현재 다른 요인은 안 변했어. 다른 요인은 안 변하고 20률 요인만 변했다라고 가정합시다. 20률 요인만. 자, 북반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이야. 여기야. 여기야. 현재 여기야. 근데 20률, 나머지는 안 변하고 20률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자게. 여기 있을 때 겨울이야. 근데 20률이 더 작아졌어. 뭐 됐어? 태양의 근일점에 있을 때 더 가까워졌어? 멀어졌어? 가까워졌지. 그죠? 그럼 겨울이 더 따뜻해질까? 추워질까? 따뜻해져. 따뜻해지겠지. 그죠? 따뜻한 겨울이 돼요. 더. 자, 여름이 현재 멀리 있을 때, 원일점에 있을 때 여름인데, 더 원일점이 더 어떻게 돼? 멀어져요. 그럼 더 더워질까? 시원해질까? 시원해지겠지. 더 시원한 여름을 보게 돼요. 여름철은 기온이 더 내려가고 겨울철은 기온이 더 많네. 따뜻해지겠네. 그러면 연교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져요. 연교차가 작아져요. 여름이 더 시원해지고 겨울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 요인은 안 변하고 20률 요인만 변해서 20률이 커지면 북반구는 그죠? 20률이 커지면 현재보다 20률이 커지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감소해요. 남반구 봅시다. 남반구 봅시다. 여기 있을 때 여름이거든. 근일점일 때 여름이거든요. 근데 더 가까워졌네. 더워져, 추워져. 더워져, 시원해져. 더워지겠지. 더운 여름이 돼요. 지금 멀리 있을 때 원일점에 있을 때 겨울인데 원일점이 더 멀어지네. 더 추운 겨울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남반구는 연교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어느 한쪽이 연교차가 작아지면 다른 쪽은 반드시 연교차가 커져야 되지. 반대편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연교차가 커지면. 20률이 커지면.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죠? 네. 연교차가 작아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인은 변화가 없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20률이 커질 때 북반구의 여름일 때입니다. 태양에서 멀어집니다. 북반구 겨울일 때 연교차가 뭐야? 태양에서 더 가까워집니다. 겨울일 때는. 그죠? 여름일 때는 태양에서 멀어지고 겨울일 때는 태양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많다고 작아집니다. 살기 좋아진다고. 덜 덥고 덜 추워요. 그죠? 남반구는 더 덥고 더 춥겠죠. 나머지 요인은 변화된 게 없고 20률만 변한다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이심률이 작아지면, 이심률이 커지면 반대니까, 이심률이 작아지면 반대겠죠, 또. 그죠? 그러니까, 북반구는 이심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작아. 이심률이 작아지면 연교차가 커져요. 그럼 남반구는, 북반구 또 반대네. 이심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커지고, 이심률이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져요. 같이 가요. 북반구, 남반구 반대. 이심률이 커질 때하고 작아질 때 또 반대. 오케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 개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 북반구는 이심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작아지는구나. 그럼 이심률이 작아지면 커지겠네. 그럼 남반구는 이심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더 커져요. 작아지면 작아지고.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몇 년을 주기로? 10만 년을 주기로. 그죠? 여기 이심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건데 이심률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원이면 이심률이 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마지막 태양의 활동입니다. 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3학년 때 배웠어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걸 우리가 뭐 보고 알 수 있어? 흑점. 호로나는 흑점이 많아지면 호로나가 많아져요. 홍염도 많아지고 플레어도 많아지고 흑점 개수 가지고 알 수 있어.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뭐하다고? 활발해져요. 흑점 개수가 작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겁니다. 흑점 개수가 가지고 알 수 있어. 그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활발하다 뭐라? 아, 흑점 수가 많아지면 이 말이야. 흑점 수가 많아진 겁니다. 여기 있지? 태양 활동은 흑점 수와 관계가 있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흑점 수가 많으면 태양 활동이 귀에서 왜 이렇게 삐 소리가 나냐? 많아지고. 자, 그러면 흑점은 몇 년을 주기로 증감한다? 기억해. 약 11년을 주깁니다. 그죠? 많아졌네. 사가 또 많아졌네. 그 다음 많아진 거. 그 다음. 이게 꼭지점. 요 길이가 대략 정확하게가 아니고 대략 11년 주기라고. 그죠? 흑점 극대기 때는 흑점이 많아지면 흑점 주변에서 뭐가 많아져? 흑점 주변에 생기는 플레어가 많아져. 폭발이. 그럼 태양 지구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많아져 안 많아져? 많아진다고. 근데 이거 봐봐. 1650년에서 1700년 사이에 흑점이 바닥을 찍었지. 이거 왜 이래? 모르지, 그지? 흑점이 거의 관측이 안 됐답니다. 이때는 지구가 따뜻했을까? 추웠을까? 추웠겠지. 그래서 뭐하다고? 소빙하기가 왔다고. 추워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 되셨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입니다. 11년을 주기로 변합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흑점수가 많아지고 활동을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는 흑점수가 작아집니다. 네, 그렇답니다. 자,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 경우 세차 운동으로 지구의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와 반대가 되었을 때, 자전축이 현재보다 커질 때, 공전궤도 이심률이 현재보다 많다고 작을 때, 그죠?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이 많다고 남반구는 커질 때입니다. 북반구는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외우는 것 가지고 시험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20률만 변화시켰을 때, 뭘 변화시킬 때, 두 개를 합했을 때,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단순히 외워가지고 문제를, 20률이 커질 때, 작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푸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됐죠? 네. 그래서 밀란코비치가 안 나오니? 밀란코비치는 있죠. 자, 지구의 자전축의 세차운동,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전궤도의 이심률의 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빙하기와 간빙기 등의 기후 변화를 주기적으로 설명한다고 설명했어. 이러한 기후 변화를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하는데 책이 어디 있을 건데? 이 책이 없네. 잠깐만. 다른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책에. 완자책이 이번에 바뀐 내용, 개정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네, 드시고 오십시오. 자, 기후변화의 원인인데, 여기 있네. 이게 밀란코비치 죽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심률 변화. 우리 책에 안 나와요.
자, 자전축이 기울기 변화, 세차 운동 변화 이렇게 해서 합하면 무슨 말이라고? 요거 세 개 합하면 이렇게 변한다고. 이렇게 합성해 보니까.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으로 봤을 때 현재보다 뭐 한다고? 기온이 낮을 수도 있고 기온이 이렇게 높을 수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네. 세 개를 변화시킨 요인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더라 라는 말씀. 다음 넥스트. 몇 페이지죠? 105페이지요. 네. 자, 넘어갑시다. 106페이지. 지구의 내적 요인입니다. 자, 지구 내적 요인. 지면 상태의 변화. 줄까? 내적 요인에. 두 번째, 대기 투과율의 변화. 세 번째, 수력 분포의 변화입니다. 그죠? 생물의 변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만다고 지구 변화의 요인이 된답니다. 내적 요인. 자, 첫 번째, 지면 상태 변화. 빙하의 분포, 식생의 변화 등에서 지표면에 뭐가 변하면? 반사율이 변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면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하여 기후의 변화가 납니다. 반사율. 지표면은 얘들아 반사 아니면 뭐 해? 그래. 그럼 반사율이 증가했단 말은 흡수율은 감소한 거야. 그럼 기온이 올라가겠지. 흡수율이 감소하면 기온이 내려가겠지. 그죠? 반사율이 감소했단 말은 흡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온이 뭐합니까? 올라갑니다. 반사율과 기온 지표면은 대기도 마찬가지고 흡수 아니면 반사야. 알겠습니까? 반사율이 커지면 흡수율은 작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반사율이 작아지면 흡수율이 많은가? 커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자, 빙하가 녹으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감소하여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기온이 상승하는 건 알겠어. 왜 상승해? 자, 봐봐. 숲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 그러지 말고. 자, 지면이 이렇게 있었어. 땅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디도 나고 막 났었어. 근데 이게 빙하기가 왔네. 이렇게 해서 얼음으로 덮였어. 그죠? 그럼 햇빛이 들어옵니다.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해봐. 풀이 잘 흡수할까? 빙하가 잘 흡수할까? 풀이 잘 흡수하겠지. 그죠? 니네 그거 봤지? 고산지대 산에 올라가거나 남극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뭐 쓰고 가? 선글라스 쓰고 와요. 왜 그래? 선글라스 안 쓰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눈이 실명이 돼요. 빙하에 맞고 반사된 빛 때문에. 그래서 항상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간단 말이야. 눈 보호하려고. 저것들이 멋으로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한 게 아니라고.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다고. 사막 지역 같은 경우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선글라스를 끼지 마.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빙하로 덮여 있으면 빙하는 반사를 만다고 잘한다고. 맞지? 근데 반사를 잘하던 빙하가 이렇게 녹았어. 맨땅이 돼버렸네. 맨땅이 돼버리면 당연히 맨땅은 빙하보다 반사율이 작아지겠지. 반사율이 작아진단 말은 흡수율은 많다는 얘기야. 높아진다는 얘기야. 흡수를 많이 하겠네. 그럼 빙하가 있을 때보다 많다고 더 올라가요. 기온이. 이해됩니까? 오,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많다고 반사율이 감소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많다고 흡수율은 증가하는 거야. 되셨습니까? 네. 자, 숲의 나무를 베어서 농경지를 만들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하여 기온이 낮아진답니다. 나무를 슉슉슉 뺐어. 슉슉 빼면 나무가 빛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기온이 높았었는데 배면은 만다고 이 나무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땅은 만다고 반사시킨다고. 그러면 기온이 낮아진답니다. 그럼 선생님 기온이 올라가는데 지구에 있는 나무 다 빼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산화탄소를 만다고 못 줄인다고요. 그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대기 투과율의 변화. 큰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양의 화산재가 분출되며 많은 양의 화산재. 줄 거 봐봐. 분출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지면이 이렇게 있어. 화산이 뻥 터졌네. 뻥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날렸어. 그러면 성층권까지 뭡니까? 올라갑니다. 화산재가 이렇게 성층권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걸 도와줍니까? 막습니까? 막아요. 그럼 기온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이걸 옛날에는 그 여름 되면 아주머니들 뭐 쓰고 다녀? 모자 말고 이게 쓰고 다니잖아. 양사. 그래. 양산 효과라고 불렀어요. 이런 거를. 알겠습니까? 화산재가 그늘을 만들어요.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만다고 햇빛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그래서 기온이 만다고 내려가요. 선생님, 화산 터지면 화산 뻥 터졌으니까 뜨거우니까 더 더워지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더워져요. 그 주변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다고 화산재 때문에 기온이 내려가요. 그게 양산 효과라고 하는데 요즘 그런 말은 안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많은 이야기 화산재가 무슨 내용? 화산재가 태양의 햇빛을 반사시켜서 대기 투과율이 감소하므로 지표면에 솟아나는 태양 복사인 양이 줄어들어서 만다고 평균 기온이 감소하죠. 아, 그래서 화산 터지면 기온 내려가는구나. 오케이. 그죠? 자, 화산 분출과 대기 투과율의 변화 있습니다. 자, 대기 투과율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왔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뭐야? L치촌 화산이 뜰 때 대기 투과율이 확 떨어지죠. 피나투보 화산이 터지니까 대기 투과율이 뭐니까? 확 떨어지죠. 그럼 기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된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며 화산재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반사시킵니다.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합니다. 지구의 반사율이. 대기 투과율은 감소하고.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뚫고 들어온다고. 햇빛이. 지표면에 돌아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작용상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만다고 내려가요. 평균 기온이 내려가면 선생님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좋겠네요. 온난화 때문에 가서 날씨 더운데. 그 문제가 생겨요. 기온이 낮으면 햇빛을 못 받으면 누가 뭘 흡수 못해? 식물이 광합성을 못해요. 그것도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답니다. 네. 1815년에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폭발로 다음에 유럽에 뭐 한다고? 여름이 사라졌답니다. 서리가 서리가 한여름에 눈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가던데. 한여름에 눈이 내리면 아싸가오리 좋네요, 선생님. 여름에 안 떴고. 좋네? 좋을 일이 아니야. 왜? 뭐가 나빠? 너희는 안 나고 나쁜 거 없지. 뭐가 문제야?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그러면 1800년 되면 중세시대 될까가 유럽에 뭐 재배해? 감자를 재배해요. 그럼 감자를 키워야 되는데 뭐 여름에 뭐가 내려? 눈이 내려요. 그럼 감자가 뭐야? 살아 못 자라? 못 자라지. 그럼 누가 굶어 죽어? 농민이 굶어 죽어요. 기아가 발생해, 기아가. 그죠? 귀족은 안 굶어 죽어요. 농민이 굶어 죽는데 평민들이.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수력 분포의 변화. 대륙과 해양은 열 용량과 반사율이 다르므로 판의 이동으로 대륙이 이동하여서 수력 분포가 변하면 에너지 출입이 변화해서 해류의 흐름이 변한 등에 의해서 기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당연히 변하겠지. 그래서 판게아 때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생기자마자 뭐가 생겼어? 빙하기가 왔다 했잖아. 그럼 빙하기가 오면 지구 전체가 추워져? 일부분만 추워져? 일부분 추워져요. 적도 지방에 있는 열이 못 올라가. 그래서 만다고 이렇게 여기가 빙하기, 이렇게 여기가 빙하기가 오는 거야. 근데 적도 지방은 더 더워져요. 여기는 미친 듯이 더워져요. 열이 못 가서.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비가 안 온다고 하는 거 이상기후 현상으로 비가 안 와. 그럼 다른 지역에는 많이 와요. 폭우가 와요. 물의 양은 일정해요. 여기 안 내리면 딴 데 가서 막 미친 듯이 내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왔다 가서 지구 전체가 빙하로 둘러싸이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은 빙하로 둘러싸이지만 빙하로 둘러싸이는 면적이 넓어지지만 다른 지역은 만다고 적도 부근은 더 더워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력 분포가 이렇게 싹 변했네. 변하니까 뭐야? 해류가 생겼어. 빙글빙글 돌 수 있는. 빙글빙글 돌 수 있는 해류가 생겨가지고 저위도 지방에 있는 열을 고위도로 운반해야 하네. 해지지. 그죠? 그럼 저위도는 좀 덜 더워지고. 그죠? 기온이 내려가고 고위도 지방은 기온이 올라가지.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기온이 높아져가지고.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죠? 자, 판게아가 분리되니까 해양성 기후 지역의 면적이 증가하여 겨울이 뭐 했다고? 온난했습니다. 여름철이 뭐 했다고? 시원했죠. 얘들아, 해양성 기후하고 대륙성 기후 뜻이 뭐야? 해양성 기후는 어떻고 대륙성 기후는 어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해양성 기후하고 대륙성 기후가 있어.
비열은 바다가 커요, 육지가 커요? 바다가 크지.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바다를 기고 있는 해안 지방에서는 기온이 잘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겨울 되면 기온이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연교차가 작아요. 근데 저기 몽골이나 저기 어디야 중국 내구리가 가면 여름 어때? 미친 듯이 더워요. 우리나라보다 북쪽인데도 왜 어떻게 불구하고 뭐 더 더워요 거기. 중앙아시아 가면 한 40도 이상까지 올라가요. 그 나라는 겨울 되면 어떻게 돼? 영하 30도 떨어져요. 그죠? 연교차가 한 70도까지 나요 이렇게. 그죠? 살기 좋아? 눈도 많이 오는데 좋지 않니? 눈도 많이 오고 선생님 눈도 많이 오고 참 좋은데요. 살아봐. 그죠? 네. 그래서 대륙성 기후는 연교차가 큰 겁니다. 해양성 기후는 연교차가 작은 거고.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주로 대륙성 기후가 많았겠지. 떨어지니까 바다와 면적이 넓어지네. 접촉하는 면적이, 표면적이. 그래서 해양성 기후가 많아진 거야. 알겠죠? 살기 좋아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의 변화. 호흡량과 강압성 양의 변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변하여 기후가 변합니다. 그렇죠? 대기 중에 광합성 양이 변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변하여 기후가 변하죠. 그죠? 기권과 수권의 상호죠.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하면 열대 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변화하면서 대기 순환이 변동이 일어나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동이 일어난답니다. 그렇죠? 아, 엘니뇨, 라니냐. 그렇답니다. 자, 인위적인 원인. 사람이 문제야. 그지? 밥 먹고 아무 때나 쓰레기 버리고, 그죠? 민서야. 자, 온실기체 배출. 자, 수증기, 온실기체 뭐 있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또 뭐 있어? 오존 같은 거 하나 더 있죠? 수증기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그죠? 그죠? 바다에 있는 바닷물을 할 수 없잖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산화탄소죠, 그죠? 현재는. 메테인도 문제지만. 메테인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해? 초식 동물이 뭐 할 때? 풀 뜯어먹고 소화할 때. 그때 메테인 기체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육식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식 동물을 많이 키우잖아, 소를 특히. 그때 메테인 기체가 많이 나온대. 선생님, 소에서, 인간적으로 소에서 나오면 그거 얼마 나온다고. 그거 소가 한두 마리 넣는 게 아니잖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지. 그죠? 호주인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우잖아.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에어로졸의 배출, 화석연료의 연소,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배출된 에어로졸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네. 에어로졸이란 건 우리가 먼지 같은 성분들이야. 그게 연소하면서 이 먼지 같은 게 많이 많아가지고 지구 위에 많이 떠다녀. 그러면 이게 먼지 같은 놈들이 무슨 역할을 해? 응결행 역할을 해요. 구름을 잘 만들어, 안 만들어? 잘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화산재와 비슷하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떠 있으면 햇빛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네. 기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산림행성과 도시화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여 농경지 확대, 포장도로 건설, 고층 건물의 건설 등을 하면서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여 기온이 변한답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변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맞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자전축 경사각이 쭉 변하는 거 정리해놨습니다. 해놨으니까 다 체크해가지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 반대거든요. 자, 자전축의 세차 운동입니다.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지. 근데 얘가 세차 운동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알겠습니까? 세차 운동 방향 합니다. 자, 지구는 북반구 현재입니다. 그죠? 여름에 원일점, 겨울에 근일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원일점, 겨울에 근일점이죠. 그죠? 그죠? 원일점에서 멀리 있으니까 시원한 여름이네. 따뜻한 겨울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반대죠. 그죠? 맞죠? 근데 이게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뭐한다고? 원일점이 근일점이 담기는 13,000년이 지나면 기온이 더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커지죠? 작아지고 반대죠. 반대고 반대가 되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 외우시면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조건을 다르게 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 정도.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뭐 한다고? 커집니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연교차가 뭐 한다고? 작아집니다. 기울기가 커지는 경우에 여름에 높아지고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고 기울기 작아지면 작아집니다. 홍정궤도 20률. 이거는 남반구냐 북반구냐 또 달라져요. 그죠?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이 가까워지고 원일점이 멀어지니까 지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니까 원일점에서 여름이니까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져요. 연교차가 커지면 20률이 증가하면 작아집니다. 그죠? 20률이 작아져야 커지고 반대입니다. 그죠? 근데 남반구는 또 반대죠. 연교차가 커지니까 20률이 더 커지고 연교차가 작아지면 20률이 작아집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20률하고 같이. 나머지 요인은 안 변했다라고 가정하고 본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풀어보세요. 여보세요? 이것들이 나를 낚네. 도대체 내 정보를 어디서까지 빼는 거야? 다 되셨습니까? 다 푸셨나요? 볼까요? 자,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을 지구 외적 요인과 지구 내적 요인으로 구하십시오. 지구 외적 요인. 태양활동의 변화.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지구 내적 요인은 지구 반사율 변화, 대규모의 화산 분출이 되겠죠. 그죠? 네. 사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사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몇 년 주긴? 경사 방향의 변화. 방향의 변화 주기. 경사 방향의 변화가 주기가 얼마더라? 사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주기. 경사 방향. 경사 방향에 뭔데? 내가 지금 외국말 하고 있니? 경사 방향의 변화. 경사 방향의 변화. 이게 뭐야? 세차 운동 아니니? 26,000년이죠. 경사 방향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반 바퀴 이렇게 되고 경사 방향 세차 운동입니다. 그죠? 26,000년이죠. 자, 현재입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되려면 13,000년 후잖아. 그래서 합이 얼마가 주기는 26,000년이죠. 그죠? 네, 26,000년 뒤에 알고 있으실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없어도 알아두세요. 자, 우리나라는 그늘점에서 겨울이다. 우리나라 여기 그늘점이네. 맞죠? 겨울입니다. 현재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그늘점보다 원일점이 더 많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북반구에서 지구가 원일점보다 근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는 원일점보다는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높습니까? 아니죠. 남중고도는 여름이 높습니다. 13,000유. 자, 기온의 연교차는 13,000유가 여기네. 여기가 지금 뭐겠어? 겨울이고 여기가 여름이겠지. 더운 여름, 시원한 겨울, 따뜻한 겨울, 더운 겨울, 추운 겨울 소리. 여기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니까 시원한 겨울. 여기 멀리 있을 때 여름이니까 따뜻한 겨울이죠. 시원한 겨울이란다. 따뜻한 겨울. 여기는 멀리 있을 때 여름이니까 시원한 여름이 되겠죠. 더울 여름이고 시원한 여름이고 추운 겨울이고 따뜻한 겨울이네. 북반구가 더 커지겠네. 그죠? 연교차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더 커지겠죠. 그죠? 네. 사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북반구의 연교차가 더 당연히 커지죠.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집니까? 남반구도 커집니다. 같이 커져요. 이거는 오케이? 자, A와 B는 서로 다른 식의 공정궤도 20유리 얘가 큰 거, 얘는 20유리 많은 거, 작은 거. 그죠? 옳은 것은 별장에서 습죠. 지구의 공정궤도 20유리는 A가 B보다 작다? 틀렸다. 20유리 A에서 B로 변하면 공정궤도의 20유리 컸다가 작아지면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원일점 여기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 지구의 원일점에서 A에서 B로 변하면 원일점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한다. 맞겠네. 그죠? 네. 자, 북반구의 여름 기온은 A에서보다 어디가 여름이야? 북반구의 여름은 원일점에 있을 때 여름입니까? 근일점에 있을 때 여름입니까? 야들아, 북반구는 현재 봐봐. 현재 북반구는 여기가 여름이야, 여기가 여름이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그죠? 북반구 여름이야. 여름이 1번이야. 여름이. 그죠? 자, 북반구에서 여름은 A보다 B에서가 기온은 A보다 B에서가 온도가 높습니까? 아니죠. A보다 B가 높단 말은 여기 있을 때가. B에서가 높다. 맞아, 안 맞아? 맞죠? A 있을 때 여기 여름, 여기 여름이니까. 여기 여름하고 여기 여름이요. 여기 여름이 더 높네. 여기 B네. 그죠? 남반구에서는 기온의 연교차가 A보다 B에서 크다. 남반구는 어떻게 돼? 남반구는 여기가 뭡니까 지금? 남반구는 여름이죠. 여기가 겨울이죠. 그죠? 근데 연교차가 커지면 이렇게 20유리 커지면 연교차도 더 여름이 더 가까워지고 겨울이 더 멀어질 거예요. 커지겠죠. 그죠?
연교차는 A에서보다 B에서 크다? 틀렸죠. A가 더 크겠죠. 되셨습니까?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십시오. 극지방과 고산지방에 빙하가 많이 녹으면 지구의 반사율은 감소하겠죠. 대규모 화산 폭발로 대기 중에 많은 양의 화산재가 분출되면 평균 기온이 하강하겠죠. 판교가 분리될 때 해양성 기후의 면적이 증가하겠죠. 일부 에어로졸은 은결핵으로 작용하여 구름의 양을 증가시켜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춥니까? 높입니까? 낮추죠. 그죠? 오케이?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없죠? 네.